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인간관계와 관련된 고민이고 사실 저는 되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사실 좀 큰,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좀 큰 편이어서 특히 이제 뭐 가족들이나 이제 뭐 친한 친구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너무 돕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오기 전에 요청을 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마다 사실 그분도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 저는 이제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가고 저는 또 나중에 예를 들면 투자를 같이 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그분은 또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예를 들면 사주상 아니면 성격상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되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역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남을 도와주는 일이 봉사를 하죠, 그죠? 네, 네. 그 아주 좋은 일이라고 국가에서는 합니다. 근데 역경에는 그거 좋은 일이라고 안 해요. 네. 두 번째는 그럼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봉사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것은 남에게 봉사를 받아야 돼요. 네. 내가 넉넉하면서 안 주는 건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의 사상이라는데 내가 약할 때는 도움을 받고 내가 강할 때는 좀 들어주라. 그래 중간을 위치해 주는 것이 삶이라 하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오늘 저녁 밥에 먹을 때거리도 없으면서 근데 빚을 내 가지고 친구한테 쌀 사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일종의 병입니다. 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남에게 오지랖 넓게 좋은 일을 해주고 돈 빌려주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왜 해서 안 되느냐 하면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이러한 후유증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과 더불어서 사이드로 일하는 일은 될 수 있는데 안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무슨 일거리 하나 눈에 보여. 네. 근데 내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내 직원 하나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좋은 일로 생각했지. 네. 근데 그 실패했을 때는 내가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투자를 같이 했는데 나는 남고 그건 또 뭐 손해를 본 경우도 있어. 네. 그럼 이 친구는 뭐는 줄 압니까? 저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명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해 나가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하는 것 이게요. 나 그 봉사활동 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남들이 보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난 내 눈에 좋게 안 보여. 왜 안 보이느냐 하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튼튼해서 내가 좀 시간을 내서 내 돈을 써가면서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정말 칭송을 받아야 되지만 집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게 많은데 쓸데없이 다니면서 봉사활동 한다고 밖에 나가서 하다 보면 내 집에 일은 엉망으로 쪼들려 있는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튼튼하게 하고 내 자신의 길을 잘 가도록 해야 하고 회사에 있는 나의 아래 사람, 우 사람 직원들하고는 투자를 한다든지 같이 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회사에서 요번 우리가 중개 봉사를 하러 가면 그건 해야죠. 회사 자체가 넉넉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내가 주장을 해서 요번에 무슨 봉사활동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한
생각한 게 꽤 있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먼저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넘쳐서 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데 이거를 내가 온전해지기도 전에 남을 돕겠다고 이렇게 사실 책임도 못 질 부분을 같이 함께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들고 그런 지점에서 사실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제가 저의 애티튜드가 일부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이런 게 주역에 이제 있습니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용의 사상이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약을 쓰는데 이렇게 억부용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네. 내가 튼튼한 것은 억제를 시키고 약한 것은 보호해준다, 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몸을 낫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난 대장은 튼튼한데 위장이 약해. 네. 약한 위장은 도와주고 튼튼한 대장은 좀 이렇게 억눌러준다. 그게 억부용신의 원리란 말이에요. 억제는 억제하는 것하고 부는 도와줄 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와야 할 것이 있고 억제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죄다신약이라고 하는데 죄는 많은데 몸이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친구가 와서 그 재산을 좀 가져가는 것이 내한테는 그 도움이 돼. 나무꾼이 짐을 지고 가는데 몸은 힘이 약해서 죽을 지경인데 짐은 끙끙하고 간다고. 근데 옆에 사람이 툭툭 지나가다 옆 위에 있는 짐을 하나 턱 들어가 자기가 지고 가버리면 나는 가벼워진다고. 그런데 몸은 튼튼한 사람이 짐도 별로 안 지고 널실널실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짐을 지게 해야 한다. 그게 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역경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네. 네. 내 집안이 튼튼하지도 않는데 봉사하러 다니는 것, 그건 안 될 일이고, 나는 굉장히 불을 누리고 사는데도 남한테 뭐랄까, 적선할 줄, 도와줄 줄 모르는 것은 그것도 안 될 일이라 하거든요. 그걸 잘 균형점을 맞춰서 세상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삶의 균형을 이루고 중용을 지키는 게 되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들고요. 삶에서 제가 정말 한 번은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걸 명심하면서 계속 연습을 균형점을 찾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